생각보다 많은 죄명이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경찰관이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긴 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어려운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뇌에 손상이 생겨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도망을 갔겠죠. 당시에 이 운전자는 경찰관이 떨어진 다음에 혼자 가드레일을 받고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은 죄명이 이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죄, 음주운전죄, 그다음에 특가법 도주치상죄, 뺑소니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일단 낮은 형량부터 한번 볼까요? 음주 측정 거부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1을 보면 2항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니까 뭐 술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얼굴이 빨갛다든지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죠.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에 거부하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죄가 성립을 합니다. 자, 1년 이상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당연히 술 마시고 음주운전 했으니까. 지금 기사에는 정확히 몇 퍼센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지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판단은 어렵지만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적어도 0.08% 이상의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0.2% 이상인 사람 혹은 0.2%가 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재범 3범인 사람은 2년 이상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뺑소니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측정 거부하고 도망갔으니까 이건 뺑소니랑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 거부한 거고, 이 경우에는 경찰관을 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고 되어 있고요. 형량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경찰관분이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위력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다가 그 상대방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되는 거고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처벌이 되죠. 그런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저지르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특수가 붙으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위험한 물건이 뭐냐? 바로 자동차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법정형은요, 자, 형법 제14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죄명이 최소 4가지죠. 측정 거부죄, 음주운전죄, 그리고 특가법 도주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이 피해자가 상해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 제일 무거운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해 경찰관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특수공집방치사죄가 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되고, 특가법 도주치상죄도 도주치사죄가 돼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의 범죄가 가장 무거운 한 죄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 다 따로따로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애매한 부분인데, 흔히들 교통사고에서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후유증이라는 게 교통사고 그 즉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 피해 경찰관은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외상을 입으면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혈관이 다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뇌에 있는 혈관들에서 피가 계속 미세하게 빠져나오고, 이 나온 피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두개골 내에 계속 고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갑자기 뇌의 기능을 상실해서 중추가 마비되고 혹은 기능 상실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뇌출혈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 문제는 이 뇌출혈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사고에서 머리를 다쳤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건 당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체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 대개는 뇌출혈로 인해서 후유증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 4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인과관계가 의심스럽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6월 정도의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찰관이 쓰러진 게 9월 정도로 보입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차는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참 뒤에 쓰러지신 분들이 뭐 보험금 수령이나 혹은 손해배상에서 제대로 이제 그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경찰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쓰러진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다퉈봐야겠죠. 물론 이제 이것저것 사실관계를 직접 보고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인과관계, 즉 그 뇌사 상태에 빠졌다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되고 혹은 더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한 형 3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그러면 최하한이 3년이거든요. 그럼 뭐 반성하고 잘 변론을 해서 당량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대개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인데요.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이긴 하지만 뭐 합의가 안 됐고, 그리고 이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점을 봤을 때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됐다면 어떨까요? 혹은 이 경찰관과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서 민사소송에서 그 쓰러진 부분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경찰관이 이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고 그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무리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양형에 참작될 뿐이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그리고 도주치상죄는 무리 없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까지 확인하셔야 진정한 도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